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유창수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 뭔가요?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공직 관련 투기 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응 방침은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던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나온 그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건데요. 대검은 또 오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제 대통령이 이 부패 근절해라. 네. 강력하게 주문한 뒤에 검찰도 나서라. 이렇게 주문한 뒤에 정말 검찰이 바로 나서는 그런 모양새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래서 뭐 이제 43개 검찰 지방 검찰청이나 뭐 지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 4명, 그리고 수사관 6명에서 8명 하니까 이게 다 합치면 이제 500명 정도 되는 거죠, 전국에. 이렇게 투입을 한다라는 거고 이게 상당한 규모입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과정을 보면은 네. 사실은 처음에 좀 정부의 스텝이 많이 꼬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특수수사본부 만들 때 검찰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1기, 2기 신도시 수사 경험이 많다라고는 여론들이 있었잖아요. 네. 흑묘, 백묘론 뭐가 됐든 고양이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쥐 잡는 거. 예, 쥐 잡는 네. 거 이제 예, 저원라이가 예전에 얘기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거는 수사 기소 지금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경찰이 할 일이다라고 해서 안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국세청이나 뭐 금융위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은 영장 청구 공소 유지를 위해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고 그냥 검경 한 라인을 구축해라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조력 정도 해라. 뭐 조력 이렇게 된 정도 거죠. 해라.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좀 급해지니까 이거가 지금 다 원칙이 다 무너졌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게 했었어야지. 이런 이제 비판을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검찰은 지금 6대 범죄 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것만 있고 공직자의 경우도 4급 이상만 가능합니다. 예. 그럼 이거를 이제 검찰이 예를 들면 내사를 해요. 조사를 하다가 예. 4급 이상인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하고 아니면은 뭐 경찰에 이첩하고 뭐 요런 것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될지 약간 이제 좀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검찰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검찰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을 해도 이게 검찰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전원 구속하라고 해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하는 건데 그 혐의 소명까지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나오는 방안이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겠다는 건데 그 최대한의 범위가 경찰에 송치됐다 불기소 처분된 사건 그걸 수사가 제기되면 하는 게 어떠냐 또 수사 정보 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수사 정보 역량을 동원해서 첩보를 수집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듣고 있자니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을 찾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뭐 법안 통과되면서 이제 할 수 없는 수사인데 지금 흑묘 백묘론 일단 뭐 누가 됐든 수사 잘하는 사람이 수사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돼서 총 동원 500명 동원은 됐는데 법은 또 이렇고 그러니까 그 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렇죠.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특수본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576명이 내사 수사 중인데 그 중에서 LH 직원이 35명, 공무원이 94명, 지방의회 의원이 26명, 국회의원이 1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10명 중 뭐 이런 사람들은 검찰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국회의원 10명 수사받는 사람들은 예, 검찰이 그리고 바로 갈 수 있고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고위 공무원 4급 이상은 예. 이제 뭐 갈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조율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위직 뭐 LH 이런 쪽 사람들은 또 이제 경찰이 바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율 작업에 기간이 필요하겠군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이게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심사에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를 검정 심사를 한 건데요.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가 역사 총합, 지리 총합, 공공 이렇게 3개 사회 과목 교과서 30종입니다. 네. 여기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이 됐고요. 어. 특히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주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실렸고 허허. 상당수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반인륜 범죄를 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내용이 대체로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졌고요. 이번에 검정 통과한 3과목이 모두 이번에 신설이 된 과목들인데 네. 내년부터는 필수 과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고교생들은 모두 이런 잘못된 내용의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역사 총합,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종합 이런 네. 건가 봐요. 역사 종합이란 과목, 지리 종합이란 과목, 공공이란 과목. 네. 없던 과목 3개가 생겼고 네. 그 3개 과목의 교과서는 뭐 회사별로 30종이 있는데 전부 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예, 그런 이렇게 써 주장이 실린 있다고요? 거죠. 예. 전부 다. 네. 와, 보통 일 아니네요. 김준일 기자. 예, 일단 이게 이제 5년 만에 된 건데 2016년에 같은 경우에는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 과목 35종 중에서 27종, 그러니까 77.1%가 일본 고유 영토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더 늘어난 거예요, 예, 지금.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게 일본은 이제 이런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게 있고 네. 그거에 대한 해설서가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가 있어요. 그렇죠. 학습 지도 요령은 한마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은 꼭 포함시켜야 된다. 아니다. 요런 거를 그렇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2018년에 이미 학습 지도 요령에 일본 고유 영토다 독도는 이 내용을 넣으라고 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발칵 뒤집혔던 예, 기억이 예. 나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건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일본의 강경 우익화되고 있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인데 이거를 좀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좀 고민인 게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이제 의식을 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일본이. 이제는 예. 그 이유는 예전에는 눈치라도 조금 봤다면 이제는 아예 보지 않고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이제 한국과의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한번 뭐 봐라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가는 건데 지금 강창일 주일 대사가 1월달에 부임했거든요. 예. 아직 지금 일본 외무상을 못 만났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보통 취임한 다음에 전직 남관표 대사는 4일 만에 만났어요. 부임한 지 4일 예, 만에. 예. 그리고 뭐 한 2주 안에 다 만납니다. 관례죠, 그게. 예, 그게 관례예요. 근데 만날 계획도 없다. 언론 인터뷰했는데 지금 일본 외무상이 만날 계획 없고 나 바쁜 사람이야. 대사들 많아. 이렇게 언론 인터뷰까지 했어요. 한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그 우리 외교부 장관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일본 외무상. 그래서 지금 미국 만나고 러시아 만나고 다음 주에 중국 만나거든요. 근데 한일은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관계가 안 좋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관례적으로 좀 항의하고 뭐 규탄하는 것에 그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예. 이번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일본 위안군 피해자 문제 기술을 거의 뺐고 또 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위안수 운영 과정에 벌어진 인권 침해, 폭력 이런 것들을 모호하게 기술을 한 교과서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일본한테 불리한 건 뺐군요. 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 2차 세계대전 전범 심판한 극동 국제 군사 재판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또 일본이 일으킨 그 전쟁에 대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네. 아시아 민족들이 서구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일본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런 논리에서 식민 지배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어허. 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인데 예.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가 국제적으로 함께 연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뭐 항의하고 일본 대사 불러서 초치해서 뭐 항의하는 정도에 머물 게 아니라 예. 좀 다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방안을 좀 추구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양심 있는 학자들이 있고 양심 있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과 연대해서 뭔가 좀 조직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예. 나설 방법은 없는가 고민해봐야겠네요. 지금 한일 신경전이 어느 정도 치열하냐면은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동해로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일본이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다음 날 일본해라고? 26일 날 일본해로 정정했습니다. 지금 뭐 그 정도로 지금 치열하게 지금 뭐 이제 막 뭐 외교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창일 대사가 일본 가기 직전에 저희와 인터뷰 뉴스쇼랑 인터뷰를 네.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강창일 대사는 일본을 잘 알기도 하고 또 일본에 친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가서 뭔가를 의욕적으로 풀겠다라고 했는데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다. 일본에서. 네. 참 강창일 대사도 답답하겠네요. 가서 말입니다. 의욕적으로 갔는데. 좀 화가 나는 뉴스. 세 번째로 가죠. 예,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날이지만 3월 말까지 공급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도입이 미뤄지고 물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원래는 3월 말에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3만 5천 명분 도입될 예정이었는데요. 네네. 이게 4월 셋째 주로 미뤄지고 물량도 63% 수준인 21만 6천 명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제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백신 수급 불안 때문인데요. 최근에 인도가 확진자 급증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자기네 공장에서 생산된 거는 외부로 보내지 말아라? 예, 자기들이 먼저 쓰겠다 이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까지 미친 거고요. 이번에 공급 일정이 바뀐 물량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최근에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내 도입 계획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직장, 사우나 이런 데서 확진자 발생이 늘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0명 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따가 한 2시간 뒤면 발표가 될 텐데 네. 오늘 발표가 500명 넘을 거란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 공급이 더 빨리 필요해지는 상황인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백신 국수주의네요. 백신 국수주의. 예, 지금 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뭐 인도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1월 30일부터 제약사들이 역외로 백신을 수출할 때는 회원국의 국가 승인에다 받아라 이제 그 정도로. 그러고 지금 유럽연합하고 영국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을 놓고 지금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왜 제때 안 주느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접종 간격을 좀 늘리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식약청,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을 8주에서 12주, 그리고 식약청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12주 했거든요. 네. 지금 근데 대체적으로 8주 간격으로 지금 맞을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12주로 12주까지는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2차 접종을.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맞았을 때 항체 형성되고 두 번째 2차 접종에서는 부스팅하는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2차를 조금 벌려서 맞는 거. 8주로 지금 하는 거를 12주로 만약에 이게 차질이 빚어질 경우는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 수출하는 백신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도 약간 백신 국수주의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고 그렇죠. 있는데 민주당 이용호 의원이 지금 법을 지금 발의하겠다고 그래요. 해외 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논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되는 백신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국수주의로 나가면은 다른 나라에 도입하는 데도 지장이 생길까 봐 우려가 생기는 거죠. 하하, 또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겠네요. 왜 이렇게 다들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너도 나도 자기 것 챙기다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코로나19 더 길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예. 분위기가 심상치 10월 않습니다. 집단 면역이 좀 힘들어지지 않냐, 11월 집단 면역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